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3단원 합동과 대칭이고요. 오늘은 4차 시 점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4쪽에서 69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고요. 이때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했죠.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겹치는 점은 대응점, 겹치는 편은 대응점, 겹치는 각은 대응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대칭 도형의 성질에는요, 대칭축은 여러 개일 수가 있고요. 도형 중에서 원의 대칭축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한 선대칭 도형의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같았고요.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축은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또한 대칭축은 이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선대칭 도형의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는 같았고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대응점의 위치를 찾아 결국 선대칭 도형을 그리는 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방금 복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3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잘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색깔로 대응변을 표시를 해보았고요. 똑같이 색깔로 대응각도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기역, 이은, 디귿, 바로 여기 있는 노란색 친구죠. 이 친구의 대응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깔로 표시된 게 대응각이었으니까요. 정답은 각, 기역, 미음, 리을입니다. 다음 2번 각, 기역, 시옷, 이응의 대응각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있는 친구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대응각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색깔인 이 친구가 됩니다. 정답은 각, 비읍, 시옷, 이응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응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변, 디귿, 이응의 대응변을 찾아보면요. 바로 여기 있는 연두색 친구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변, 리을, 이응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에 1번이에요. 다음 그림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람개비와 레몬 단면이 있어요. 두 그림의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돌리게 되면 겹친다 혹은 그림을 일정한 각도만큼 움직이면 겹친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꽃잎이랑 나뭇잎, 그 다음 풍차에 돌아가고 있는 날개의 공통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같은 경우는요, 180도 돌려야 그림이 겹칩니다. 잘 보게 되면 여기 선생님이 표시한 이파리들이 꽃잎들이 다른 꽃잎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180도를 돌려야 그림이 완벽하게 겹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잎도 마찬가지로 180도 돌려야 그림이 겹쳐지고요. 그 다음 풍차의 날개 같은 경우는요, 90도를 돌리면 그림이 겹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그림의 공통점을 찾게 되면 날개가 90도로 돌리면 그림이 겹친다라는 말은 180도로 돌려도 그림은 겹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3가지 그림은 모두 180도 돌렸을 때 그림이 겹쳐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몇 도 돌리면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4의 평행사변형을 위의 평행사변형과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기억을 중심으로 평행사변형을 실제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은 평행사변형과 겹쳐보니까 완전히 겹쳐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이 두 도형은 합동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점 기억을 중심으로 평행사변형을 돌려볼 건데 혹시나 헷갈릴까봐 각각의 각에다가 선생님이 빨간 색깔 별, 파란 색깔 별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과연 몇 도 돌렸을 때 처음 평행사변형과 완전히 겹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니까요. 원래 빨간 색깔 별이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 색깔 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180도 돌렸을 때 처음 평행사변형과 완전히 겹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이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칭의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색깔로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응점을 찾아주면요.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연두 색깔 대응점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여기 빨간 색깔 대응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표시 안 된 친구도 마지막 하늘 색깔 대응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연두색과 파란색이 있는 이 친구의 대응변은 바로 이 친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 이 친구, 선생님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친구의 대응변은 바로 이 친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것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과 빨간색이니까 이 친구의 대응변은 바로 이 친구가 됩니다. 대응각은 여러분들이 대응점의 위치들을 보면서 대응각은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지 않을 거예요. 활동 3번 점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보도록 할게요. 점대칭 도형은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점대칭 도형을 찾아보면 도형 나와 다가 됩니다. 그럼 아, 라, 마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선대칭 도형이고요. 대칭의 축도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가, 라, 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 그리고 각각의 대응점, 대응각, 대응점들은 다음 활동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 4번이에요. 다음 도형은 점대칭 도형인데 이 도형을 가지고 점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기억과 점 니은의 대응점을 각각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칭의 중심은 지금 점 이응이고요. 이 점 이응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 빨간 색깔 별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친구였고요. 그 다음 파란 색깔 별이 있었던 게 이 친구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확인을 해보고 대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 점 기억은 점 디귿과 대응점이고요. 빨간 색깔 점 니은은 점 리을과 대응점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대응변을 각각 찾고 변의 길이를 재어서 대응변의 길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를 돌리고요. 아까 확인했었던 대응점들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응점들을 기준으로 대응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변, 기역, 니은은 변, 디귿, 리을과 대응변이고요. 변, 니은, 디귿은 변, 리을, 기역과 대응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길이를 한번 재어보면 선생님은 4cm, 4.5cm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응변도 한번 재어보니 4cm, 4.5cm가 나왔습니다. 즉, 대응변 길이는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응각을 각각 찾아보고요. 각의 크기를 재어서 대응각의 크기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려보고 대응점을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대응각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각은 어디에 있는 친구냐? 바로 이 친구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빨간 색깔 별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대응각이 되는 겁니다. 각, 디귿, 리을, 기역이고요. 그 다음 각, 리을, 기역, 니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 파란 색깔 별이기 때문에 대응각은 이 친구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각,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50도, 130도였는데 똑같이 50도, 130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응각도 서로 크기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점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에는요, 각각의 대응변 길이가 같고요. 각각의 대응각 크기가 같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연두 색깔 대응변 길이가 같았고 파란 색깔 대응변 길이가 같았습니다. 그 다음 대응각 크기 같은 경우는 빨간 색깔 별 길이는 크기가 같았고요. 노란 색깔 별 길이도 크기가 같았죠. 자, 그럼 5번.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각각 이어보도록 할게요. 대응점끼리 잇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선분들을 이어놓고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을 찾아서 점 이응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요. 대응 점끼리 연결한 선분들, 이 선분들이 겹치는 부분, 바로 여기가 대칭의 중심, 점 이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각각의 선분 길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 이응과 리을 이응, 그 다음 니은 이응과 미음 이응, 그 다음에 디귿 이응과 비읍 이응을 각각 길이를 확인해 보면요. 서로 같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 길이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칭의 중심이요. 이 선분을 정확히 둘로 나누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기역 이응, 리을 이응이 길이가 같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선분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길이를 점 이응이 정확히 둘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번 다음에 점대칭 도형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칭의 중심을 찾아 점 이응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 겹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찾아서 점 이응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과 선분 기역 리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은 선분 기역 리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선분 기역 이응의 길이와 선분 리을 이응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죠. 그럼 점대칭 도형의 일부가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려야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기역의 대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대칭의 중심 찾는 방법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점끼리 연결한 선분을 대칭의 중심이 지나가는 거니까요. 즉, 점 기역과 연결된 선분은 점 리을이기 때문에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리을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서 점 미음으로 디귿의 대응점을 찾아 비읍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친구가 점 미음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친구가 점 비읍이 됩니다. 그럼 찾은 점들을 이어서 도형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찾은 점들을 이어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완성한 도형이 점대칭 도형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칭의 중심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누는가 라는 걸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건 선분 기역 리을을 똑같이 기역 이응과 리을 이응으로 나누냐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길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세 칸으로 길이가 똑같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은가?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역에서 이응까지의 거리와 리을에서 이응까지의 거리가 같으냐라는 걸 묻는 건데 이건 아까 세 칸으로 모두 같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한 도형은 점대칭 도형이 맞았습니다. 8번 나와 있는 순서를 잘 읽어보고 이 순서에 따라서 점대칭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점 니은에서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을 지나가는 직선을 쭉 긋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에 선분 니은 이응 여기 있는 니은 이응과 길이가 같은 것만큼 확인을 해보고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서 비읍으로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그럼 점 비읍은 여기 있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 디귿과 점 리을의 대응점을 찾아서 각각 점 티옷과 지읒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같은 길이만큼 확인을 해주고 점 티옷을 표시, 그 다음 똑같이 같은 길이만큼 표시를 해주고 점 지읒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미음입니다. 이 친구들을 연결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점대칭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한 도형이 점대칭 도형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활동 7번에서 있었던 것처럼 대칭의 중심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누는지 그리고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은지를 확인해서 점대칭 도형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완성한 도형을 오려서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점대칭 도형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번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때는요. 1번 대응점을 먼저 찾아주고요. 그 다음 대응점끼리 연결해주면 되는데 대응점 찾는 방법입니다. 대칭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분을 긋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대응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칭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분을 긋고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친구가 대응점이 되니까 대응점끼리 연결하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대칭 도형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대칭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분,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점이 생기고, 그 다음 이쪽에 점이 또 생기고, 이렇게 점이 생기니까요. 이 친구들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선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고요. 이때 그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대칭의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점은 대응점, 겹치는 변은 대응반, 겹치는 박은 대응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연결한 선분의 겹치는 점이 되고 점대칭 도형의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박의 크기는 같았습니다.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은요. 대칭의 중심이 이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누고요. 점대칭 도형의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같았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수학 익힘책 44쪽부터 45쪽까지를 해결해보고요.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은 힌트칸의 순서대로 적습니다. 문제랑 힌트를 보고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실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